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갱년기에 흔히 겪는 열감이나 땀 같은 거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뇌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때 겪게 되는 건망증이라든지 약간 멍한 느낌? 혹은 집중이 잘 안 되고 내가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누락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거는 다 호르몬과 관련된 뇌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커버를 해줄 수 있으면 당장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후에 어떤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방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열감을 느끼는 거, 이거는 호르몬이 부족해서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시죠. 그래서 호르몬을 보충을 하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호르몬제를 먹는 거 외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일상생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콩을 먹고 좋아졌어, 석류즙을 먹고 좋아졌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다른 분들도 똑같이 좋아지냐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나온 연구 결과 중에서 호르몬제가 아닌 어떤 식재료라든지 어떤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해서 갱년기 증상이, 홍조 증상이 완화되는 게 의학적인 확률적으로 이제 증명된 게 있나? 라고 하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제 영상의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를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누구는 이게 좋다 하던데 이거 먹으면 안 되나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이거 줬는데 이거 먹으면 좋아지나요? 내 친구는 좋다고 하던데 저도 이거 먹으면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내 친구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도 정말 효과가 있어서 보는 건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이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시기가 되어서 좋아지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의미 있는 치료는 현재는 호르몬 치료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1번 치료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이제 활용을 하는 다른 약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우울증에 대한 약으로 사용하는 약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계 계통의 또 약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약들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열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이런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우리가 갱년기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에 비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왕 내가 호르몬제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호르몬제가 아닌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이런 약들을 드시는 게 맞지, 어떤 허브 종류로 커버를 하겠다, 먹는 걸로 커버를 하겠다 하면 이거는 나한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약들도 사실 허브 종류가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죠. 우리가 야생에서 뭐를 캐 먹으면 다 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독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나랑 안 맞아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처럼 자연유래 어떤 것들이 사람한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런 약들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갱년기 증상 때문에 왔는데 왜 정신과 약을 주시나요? 왜 항우울제를 먹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증상은 뇌와 관련된 증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뇌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게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덥지 않아도 덥다고 느끼고요. 춥지 않아도 춥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온도를 우리가 조절하는 이런 어떤 범위가 있다고 칠게요. 이 안에 있으면 나는 정상이야.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만큼의 범위 내에서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떨어져야 춥다고 느끼고 발열을 시작해서 이제 열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넣는 거고, 그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좁아져 버리니까 이게 안쪽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추워져도 굉장히 춥다고 느끼면서 이걸 너무 오버해서 많이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감으로 확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거는 큰일 났다, 너무 뜨거워 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이제 땀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는 뭔가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한 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너무 좁아졌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덥지 않은데 나는 덥다고 느끼고, 남들은 춥지 않은데 나는 춥다고 느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남들과는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나의 이전과도 그냥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가 되고 나서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나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뇌 증상이라는 게 한 가지 약물로만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약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울증에 사용하는 약물이 이런 열감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사용하듯이 뭐 그런 용량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조금 낮은 용량을 사용하면서 꾸준하게 사용하면 이게 뭐 과도한 막 조증으로 나타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약이 우울증에 관련된 약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겁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큰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내가 호르몬제를 먹을 수 없어 라든지 최대한 먹지 않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어요. 제가 호르몬제를 들여서 조절하는 증상이 거의 80%, 90% 정도, 홍조나 뭐 열감, 그리고 땀나는 거, 이런 것들이 조절된다고 본다면 우울증 약으로 조절되는 거는 한 50%, 60% 이 정도는 조절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를 조절하려고 약을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증상이 100%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번 열감이 올라오던 게 8번 올라온다, 6번 올라온다, 5번 올라온다. 이거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감이 올라오는 게 최종적으로 한 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내 생활이 그만큼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타겟으로 약을 쓰기도 해요. 그것도 충분히 좋은 거고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 관련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뇌에 대한 약을 쓴다, 이런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건망증이 생기는 거, 뭔가 이제 정신이 뿌옇해서 뭐 집중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이전처럼 그런 명료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갱년기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돼서 내 원래 상태로 좀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쭉 갑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이 상태가 있다가 점점 더 나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뇌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에스트로겐이 뇌의 어떤 회복 기능 같은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남자들도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깜빡하는 것도 많아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일단은 예전처럼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않는 느낌 드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 갱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심하게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건망증이 더 심했다고 해서 치매가 온다, 이거는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부터 이런 여성들에게 도드라지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지금은 이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이 치매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잘 보충을 해주면 치매가 덜 생기겠지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연관이 되어서 무조건 여성 호르몬 이만큼 먹으면 치매가 이만큼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잘 설정을 해서 어떤 식의 치료를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 하면 이렇게 좋아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기부터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내가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어머님, 할머님이 문제가 있으시던 분들은 일찍부터 좀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르몬을 드시면 생각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뿌옇던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를 고치는 호르몬이 아니고 잘못되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나빠지고 나서는 에스트로겐을 추후에 막 집어넣어도 이거를 경과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요즘은 일찍 복용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기 전부터 약을 복용하시면 이게 차이가 나진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크게 그런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고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나쁘게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좀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불편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후에는 점점 뭔가 이제 예방하고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호르몬 치료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시거나, 저는 명료한 정신으로 평생을 살고 싶거든요. 내가 70대가 됐든 80대가 됐든 좀 멍청해질 수는 있겠지만, 좀 생각이 또렷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있겠지만 치매로 죽고 싶지는 않아요. 치매로 또 요양병원 가고 이런 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요즘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거, 특히 정신이 건강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나이 들면서 점점 이제 기억력이 이상해지는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